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주 주제로 토크를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제가 여기 보이시는 대로 루빈 천문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루빈 천문대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되게 생소한 천문대인데, 자,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발가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좀 인상적인 거는 뒤쪽에 되게 은하수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좋은 곳에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보통 우주라고 하면은 국내에 요즘 나오는 우주 뉴스들은 대부분 뭐 로켓을 쐈다, 아니면 뭐 어디 탐사를 갔다,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감동을 받는 거는 이게 별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별 사진 찍는 얘기를 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루빈 천문대잖아요. 루빈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실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루빈 천문대라는 이름보다는 LSST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만원경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던 만원경이고, 초창기에는 LSST라는 이름으로 쭉 있다가, 여기 계시는 분이 베라 루빈이라는 분이시거든요. 미국의 그 여성 천문학자인데, 요 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기릴 겸 해가지고 이름을 베라 루빈 천문대로 바꾸게 되었고, 주요 연구 과제가 암흑물질이에요. 암흑물질 다들 들어보셨죠? 암흑물질에 되게 혁혁혁 공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루빈 천문대가 하는 역할과 좀 일맥상통한다 해가지고 이분의 이름을 따서 현재는 베라 루빈 천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천문학 하면은 만원경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 한 3년 전에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측 사실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만원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만원경 딱 등장한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보신 사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한 번쯤은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했었을 법한 용골자리 성은 이런 사진도 한번 나왔었고요. 되게 예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사진, 이런 은하 사진,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걸 찍으려고 만원경을 만드는 겁니다. 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더 좋은 사진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천문학자들이 더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사진을, 국내 유일한 천문연구원인데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표석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아, 심오하죠. 네. 또 이걸 설명할 때 두 가지 그림을 준비하는데 전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고갱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얘기죠. 철학적인 우리의 탄생과 근원에 대한 질문하는 그런 그림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쉽습니다. 칼세이건인데, 이 우주에 우리의 정말로 생명체가 우리뿐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탄생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다양한 만원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임스의 우주 만원경이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2년 전에 올라갔던 유클리드라고 부르는 만원경이고, 비슷하게 생긴 거는 요거는 내후년에 올라간 로만 만원경. 여기 있는 거 우주에 떠 있는 것들이죠. 지상에는 없느냐? 지상에도 여러 가지 만원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만원경, 거대 마젤란 만원경이라고 부르는 만원경이고요. 25m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있는 거는 TMT라고 부르는 거고요. TMT는 말 그대로 30m 텔레스코프, 30m짜리 만원경이야. 그래서 만원경 크기가 30m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더 커요. 얘는 ELT라고 부르는데, 자, ELT가 뭐냐면은 큰 만원경은 큰 만원경인데 Extremely Large Telescope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큰 만원경이다. 그래서 얘는 원래 기획이 100m짜리였어요. 근데 100m를 만들기 어려워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최종적으로는 40m짜리로 축소가 됐는데, 여전히 가장 큰 만원경이라서 요 세대가 현재 건설이 되고 있고, 20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이 되면은 모두 다 만들어질 그런 만원경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여기는 베라 루빈 천문대. 자, 요것도 꽤 클 것 같은데 얘가 워낙 커가지고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얘는 8m짜리예요. 그러면 왜 8m? 8m 작아요? 자, 국내에서 혹시 제일 큰 만원경이 몇 m짜리일까요? 3m? 3m짜리 있으면 좋은데, 자, 국내에는 1.8m짜리. 자, 여러분 만원권 지폐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1.8m짜리 보현산 만원경이 가장 큰 만원경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원경을 쓰게 되면은
결국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망원경을 쓰면은 왜 잘 보일까요? 먼저 배율, 더 크게 보여요. 그쵸? 그 외에도 뭐 직광력, 분해능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배율은 되게 쉽죠? 이게 뭐예요? 토성.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크게 볼 수 있다. 이거 되게 쉽죠? 직관적이고. 직광력은 뭐냐? 그쵸. 자, 이렇게 거의 보일랑 말랑한 토성이 있습니다. 근데 직광력이 좋은 망원경을 쓰면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분해능. 분해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거나 화면이 나오면 화가 나죠. 빠르게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가지고 HD로 바꾼단 말이죠. HD로 바꾸면 이렇게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다. 이건데 사실 이제 배율은 망원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특성은 아니에요. 배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볼 때만 하는 거고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대했을 때 얼마만큼 더 크게 잘 보이느냐가 중요해서 실제 이 두 개가 망원경 성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원경을 만든다는 거는 이 직광력과 분해능이 더 좋은 망원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건데 각각의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직광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별이 하나가 있어요. 별에서 빛이 옵니다. 쪼로록 지구로 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아, 별이 잘 보여요. 그런데 이 별은 사실 우리한테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죠. 이 별은 빛을 사방으로 내뿜고 있어요.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고 실제로는 360도 전방향으로 다 뻗어나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전 여기 서 있고 친구가 여기 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저는 여기 오는 빛만 보는 거고 친구는 여기 오는 빛만 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는 빛을 제가 볼 수는 없죠. 좀 아깝지 않아요? 저것까지 내가 보면은 더 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하게 눈을 만들게 되면은 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을 다 볼 수 있죠. 그럼 빛을 많이 본다. 그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광자의 수가 늘어난다. 즉, 더 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정말 그래요? 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으로는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광자가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볼 때가 있어요. 실눈 뜨고 보면은 뭔가 흐리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이 더 어떻게 보여요? 또렷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둡게 보여요. 지금 한번 다 이렇게 실눈 떠보세요. 그럼 주변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동공에 이렇게 가리게 되죠, 눈꺼풀이. 그만큼 빛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쉬운 예시로 제가 좋아하는 토토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자, 저는 여기 양동이를 한번 갖다 놔볼게요. 양쪽에 크기가 다른 양동이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는 조금 입구가 좁은 양동이. 빛이 다 됐다. 여기 그 다음에 좀 더 큰 양동이가 있으면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들여다보면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이 담겨 있을까요? 왼쪽, 오른쪽. 네, 당연히 오른쪽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빛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요만한 눈과 요만한 눈이 있으면 당연히 큰 눈이 훨씬 많은 빛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밝게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수식으로 얼마만큼 잘 보이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입니다, 원. 자,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자, 파이 R 제곱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눈에 동양인의 보통 동공의 크기가 한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눈을 뜨면은 이게 한 3분의 2 정도 가려요.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눈을 떴을 때와 눈을 크게 떴을 때 얼마만큼 밝게 보일까요? 몇 배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면 실눈을 떴을 때보다 약 9배, 10배 정도 밝게 보인다. 그러면은 자, 여기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현산 천문대 국내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고요. 구경이 1.8m, 여러분 망원권 지폐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한 10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였어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은 우리가 쓰는 망원경 중에 제미니 망원경이다. 자, 이게 우리 망원경은 아닌데 한국이 이렇게 매년 돈을 내면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망원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8m짜리 망원경이 가장 큰 망원경인데, 자, 요 두 망원경, 그러면은 두 망원경의 집광력 차이는 몇 배일까요? 8.1에서 1.8을 나누고 그거를 제곱배하면은 20.25배가 나와요. 그래서 집광력이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가장 좋은 망원경과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망원경이 제일 좋은 망원경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완전히 동일한 조건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 보현산 망원경으로 20시간 찍어야 되는 선체를 얘는 1시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시간 찍으려면 하루에 다 못 찍죠. 왜? 밤이 20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며칠에 걸쳐서 찍어야 되는 거를 얘는 1시간 딸깍 하면 바로 그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원경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25m짜리 생기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집광력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분해능. 분해능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워낙에 익숙한 겁니다. 자, 유튜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해상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훨씬 선명한 상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유튜브 영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TV도 마찬가지인데 우주를 관측할 때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천체를 찍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스피처라는 우주 망원경인데 얘는 80cm짜리 망원경이에요. 여기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6.5m짜리죠. 이제 비슷한 파장대를 찍었는데, 자, 똑같은 천체예요. 에이, 이게 무슨 똑같은 천체예요. 잘 보면은 밝은 격 위주로 보면 얘가 얘고 하니까 아, 똑같은 걸 찍은 거구나. 그런데 얘는 분해능,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다 뭉개져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얘는 다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발생되느냐? 이제 회절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회절이 뭐냐면은 빛이 우리는 직진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빛이 직진하다가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타고서 이렇게 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어지는 특성이 이 구멍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이 휘어져서 퍼져나가요. 심지어 이제 한쪽만 있으면은 얘는 그냥 가는데 이쪽으로만 퍼져나가죠. 이런 특성을 회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구멍 크기에 따라 가지고 자, 요렇게 빛이 여기서 가고 여기서 온 빛이 이렇게 가서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근데 빛이 어려운 얘기지만 물결이에요. 파동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동이 같은 물결이 딱 겹치게 되면은 파도가 더 커지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줄어드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빛이 모여서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하는 물결 무늬가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잘 아니지만 우리가 레이저를 딱 쏴서 빛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그냥 이렇게 쏘면은 한 점으로 보이지만 여기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딱 쏘게 되면은 이렇게 물결 파형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퍼진다고 그랬죠. 작은 구멍을 하면은 요거보다 훨씬 느슨한 파형이 생기게 되고 좁으면 이게 더 촘촘한 파형이 생기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망원경이 커지게 되면은 이 파형이 작아지게 되니까 훨씬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고, 망원경이라는 건 결국은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은 어떻게? 자, 거거익선이다. 자, TV만 거거익선인 줄 알았는데 망원경도 거거익선이다. 자, 우리는 무조건 큰 망원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만들까요? 자, 워낙 비싸요. 망원경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이.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동안 천문학 연구가 많이 발전해 왔는데 망원경은 점점 커졌어요. 이 베라루빈 천문대는 다음 세대 망원경만큼 크진 않지만 이 망원경이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30년이나 뒤처진 망원경을 만드는 이유. 자, 우리가 더 크게 보고 자세히 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망원경의 또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두 망원경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사진에?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우주에 나가 있는 유클리드라는 우주 망원경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천체죠? 말머리 성운, 오리온 자리의 말머리 성운인데 유클리드로 찍은 사진, 한 사진이고요. 제임스 웹으로 찍은 겁니다. 아, 제임스 웹이 훨씬 자세하지만 유클리드는 훨씬 넓게 보는구나. 그래서 유클리드에서
제임스 웹 한 장으로 찍을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보면 요거밖에 안 돼요. 제임스 웹으로 요걸 다 채우려고 그러면은 수십 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덜 자세하게 보지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클리드가 요 정도인데 루빈 천문대는 한술 더 뜹니다. 자, 루빈 천문대 한 번에 찍는 사진 범위예요. 여기 다리거든요. 요 다리 몇 개 들어갈까요? 다리 이렇게 가로로 한 7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한 번 찍으면 하늘에 달을 한 49개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얼마나 넓게 찍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네, 빨간 점이에요. 확대를 해보면 네, 요만큼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커버하는 범위입니다. 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수백 장을 찍어야 루빈 천문대가 찍는 영상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원경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넓게 찍는 망원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전체 하늘을 3일에 한 번 찍을 수 있어요. 3일이면 전체 하늘을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진 찍고 반복해서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룻밤에 한 15테라바이트 정도의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죠. 15테라바이트. 자,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화질 좋게 볼 수 있는 영화 블루디스크 영화 한 편이 약 한 20기가에서 30기가 정도 됩니다. 영화 몇 편 볼 수 있어요?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여기 하룻밤에 나오는 용량이에요. 근데 이건 365일 돌아가요. 1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쓰는 것도 문제예요. 이 수많은 데이터 누가 처리해? 천문학자들 죽었어요. 이제. 밤새야 돼, 대학원생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책 말미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천문학자들이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못 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길이 갤럭시 주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주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시민과학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은하 분류를 하는 프로젝트를 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은하 모양을 여기 나온 거대로 그냥 찍으시면은 그쪽에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축적을 합니다. 얘들은 매년 논문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게 되게 잘 되다 보니까 뭐야, 근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접근이 쉽지 않네? 우리도 따라 해야지 해가지고 현재 고등과학원에서 똑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모두의 은하 연구소라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면은 똑같습니다. 저 은하를 보고서 여기는 한 10개 정도의 답을 하면은 똑같이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모집 중인데, 직접 들어가서 해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주에 여기 어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생겨서 당장 대학교 가기는 좀 먼데 그래도 빨리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이게 뭐냐면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NGC 1316이라고 부르는 남반구에서 보이는 화로 자리에 있는 은하인데, 은하에서 요만큼 부분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을 했어요. 우리가 찍은 건 아니에요. 남들이 찍어 놓은 거를 본 거죠. 남들이 요만큼 찍어 놨는데 남들은 이걸 가지고서 논문을 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근데 우리가 요거를 잘 뒤져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거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 좀 이상한데? 먼지 같은 거 보여요? 희끄무리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 해가지고 얘만 따로 떼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천체였어요. 이게 뭐지? 궁금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주변부에 비해서 중앙에 약간 뭔가가 모여 있어요. 약간 모여 있어요. 얘가 은하예요. 얘도 하나의 은하예요. 얘들은 찾기가 어렵겠죠? 지금도 만약 아카이브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요 루빈 천문대가 나오게 되면은 훨씬 정말로 전 세계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 다 소화하지 못할 자료들이 넘쳐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도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쨌든 큰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